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사는구나 위안도 받고 또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은 좋은 결론을 내는데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3남매 교육을 시키시느라 노후 준비를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70대 후반, 아버지는 80대 초반이신데 여전히 좁은 전셋집에 살고 계십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언니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누굴 도울 처지가 못 되고 저와 남동생이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까지도 일을 해서 반찬값이라도 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그걸로는 생활비에 한참 모자랍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저는 남동생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언니는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보태는 건 어려울 거다. 너하고 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생활비를 보태야 하지 않겠니? 내가 3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너도 30만 원씩은 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동생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동생이 하는 말, 아내가 반대를 한다. 아이 둘 키우는데도 지금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은 무리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동생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옳게도 일을 해서 조금씩은 벌고 있는데 부모님께 드릴 30만 원이 없을까요?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올케한테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올케한테 퍼부으면 남동생 부부가 싸움을 할 게 뻔하고 그럼 동생이 힘들어질 테고 그대로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는 부모님께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효도는 남동생한테도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는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현명한 거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상의를 했으면 저도 이렇게 멋있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 일이다 보니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를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하신 부모님인데 자식들이 십시일반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싫지만 올케와 남동생을 대면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다 집안 싸움이 되는 건 아닌지 참 답답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생활비 문제로 형제들끼리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한 그런 가정들이 참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진짜 그 자식을 잘 못 기르는 거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자격은 없는 게 나 차라리. 응? 그렇잖아요? 못 써 그러면. 그러니까 노인네들 먹고 산 거 돈 몇 푼 든다고 병원비면 아니면은. 아, 요즘 문제예요 문제. 내 재산 없으면은 뭐 자식이 보내 안 보내 며느리가 보내 안 보내. 아유. 그러니까 아들도 그래. 용돈을 모아서 마누라 멀려라도 할 수가 있죠. 내가 조금 덜 쓰고 부모 자식은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께 이제 연봉은 될 텐데 30만 원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당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남동생 설득하는 것보다 남동생이 자기 와이프랑 잘 상의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라 드리면 좋겠네요. 마음적으로 효도하는 걸로 말년에 조금 여유 있게 보내게 최소한의 도리로. 동생한테 뭐 효도는 자식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효도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는 효도를 받으려고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그걸 목적이지. 그 자식한테 효도 받으려고 자식 키우는 건 아니니, 누나가 동생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리 누나가 동생인데 이야기하고 싶지만 동생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굳이 용돈을 주라 이래는 안 하고 누나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사대기 원하지 않으면 둘이 사는데 또 불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런 돈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 생각 같으면. 네. 요즘에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부모님들 이제 이렇게 모시는 부분과 관련돼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좀 많이 나오죠. 그럼요. 네. 네.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이제는 뭐 본인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돈 30만 원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가치콘 형제 자매의 의견이 또 틀리고요. 배우자의 의견이 또 틀리고 네. 많고 적고의 어떤 뭐 가치관, 인생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개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어서요. 그러게요. 일단 누나 입장에서는 지금 큰맘 먹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나도 30, 너도 30 해서 좀 부모님들을 모시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데 이제 그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괘씸해요,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의 네. 친구분이 효도는 남동생한테 강요하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정답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형제자매가 이 부분은 이 부모님이 이제 지금 어쨌든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남동생하고 나는 대학 공부까지 그래도 했으니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혼자서 이걸 만약에 다 내가 그러면 그래 남동생 그러든 말든 나만이라도 해야지라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좀 지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우애, 이 동기간에 이런 이런 의도 이제 좀 많이 끊어지게 되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남동생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출발의 시기가 좀 늦어지고 또 굉장히 부모님은 이제 100세 시대에 굉장히 노후가 길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가족들도 많지만 이 경우에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그래도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사연을 좀 읽으면서 큰 언니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지금 또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둘째, 셋째는 지금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대학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하시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을까 싶고 이게 마치 무슨 연속극 장면을 보는 듯이 그간의 지난 한 20년 동안의 어떤 사연들이 막 눈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네. 늘 보면 모질지 못하고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 늘 그죠. 짐을 끌어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동생한테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생이 받아들이기에 네. 예. 그 올케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걸 상이라고 받아들였을까. 통보하듯이, 그죠? 지시하듯이. 언니는 사정이 안 되니까 빼고, 나 30, 너 30. 그런 묘한 뉘앙스도 있을 것 같고요. 언니까지도 사실은 같이 함께 자리를 해서 돈은 못 보태지만 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히려 본인이 어떤 결론을 전제를 하지를 않고 의견을 물어봤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꺼내서 공론화 시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한번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의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가정들이 이런 거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누구의 사정은 이렇고 누군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될 일은 어떤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대화법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이제 통보처럼 이제 들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남동생의 생각이 좀 있다면 조금 더 이 가족 부모님을 네네. 좀 배려하면서 생각을 좀 했으면 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둘째가 그냥 총대를 맨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나라도 나서 가지고 이게 조금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올케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남동생을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면서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는. 네네. 예, 그 자리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큰언니도 같이 좀 참여해가지고 네. 언니는 돈 30만 원씩은 되지 못하지만 설거지를 집에 가서 이제 그 자주 가서 뭐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반찬을 좀 김치라든지 뭐 반찬 같은 거를 조금 대신 한다든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예, 역할을 좀 나누는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보면 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죠. 네네네. 그 올케가 반대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또 형제들 간의 문제에서 이제 올케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만데 생각이 드니까는 또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이 또 밉고, 올케가 밉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올케 입장에서는 또 30만 원이면은 아이 학원을 하나 보낼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네. 올케한테 당장에 또 퍼붓고 싶은 마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틀어질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돈 3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신우하고 올케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죠? 이 복잡하게 다 얽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네. 가족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과거의 문제까지도 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가족 관계 그 복잡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가정마다 그 관계가 다르고 친밀도가 다르고 갈등의 그럼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라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며느리나 사이가 들어왔던 그 들어온 사람의 그 가정, 가족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 그죠? 네네네. 감정 표현하는 문제, 의사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건 부모님들한테 지금 생활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부모님이라면 이건 도와드리는 게 자식의 의무이긴 하죠. 네.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되는 자식은 좀 더 보태고 아까 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신체적으로 그죠? 어디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좀 씻게 된다든지 이런 걸 또 분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그 대기업에 다니고 올케도 좀 버는데 무슨 단돈 30만 원. 근데 돈이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좀 부족한 사람은 30만 원이었고 아, 그럼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300만 원이 부족하고 더 조금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3천만 원, 3억이 늘 부족한 거지. 그걸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실까. 네, 예. 아, 돈 문제가 네. 근데 저는 네. 아까 이제 시민의 그 이 소리에서 조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느 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내 모르게 자기 용돈으로 좀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그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 부모를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당연한 이제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 아내분하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좀 당당하게 그냥 그러면 내 용돈에서 내가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몰래 했다가 이게 오히려 더 일이 더 커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잘못된 일도 아닌데 비밀리에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이 남동생의 의지가 굳건하면 네. 그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네. 내가 용돈을 아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밀어붙이는 식으로 조금 저는 당당하게 해야지 비밀리에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이건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생이 그 누나한테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내 판단에 이거는 지금 힘들겠소라고 얘기를 한 것보다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그렇죠. 예, 30만 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애들도 크고 있고 그런데 내 와이프가 그러는데 이거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자기도 이제 힘든 이야기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쑥 좀 밀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비겁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 말이에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럴 때 그럼 너 의견은 어떤데?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의견을 쏙 빼고 내 아내가 이렇대요. 그러면 본인의 의견은 없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게 꼭 한 사람 의견만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짧은 사연 가지고 뭐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하지만 조금 좀 미성숙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설사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나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의견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 그렇게 만들었어야 될 것 부드럽게 같습니다. 전해야지. 네. 자기만 쏙 빠지면 정말 신우가 누나가 자기 와이프만 그렇게 막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대안으로 3남매만 모여서 의논을 하고 뭐 통지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만 하다면 네. 가족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위 며느리까지 다 그저 언제 한번 좀 모여서 물론 그 전에 3남매가 조금 좀 조율할 필요는 있죠. 전혀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6명이 딱 맞닥뜨려서 의견이 너무 반대가 돼버리면 네네. 진짜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3남매가 대충 미리 좀 조율을 해서 그리고 어떤 결정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 입장이니까 네. 3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오히려 열어놓은 질문을 좀 하게 되면 네. 그럼 난 30만 원은 못 내겠지만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난 그럼 또 뭘 하겠다고 결정을 지어놓고 통보를 하지는 말고 열어놓고 부모님이 이러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오히려 상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미리 약간 조율은 거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른들을 모시는 것 자체가 우리도 체험해보는 거잖아요. 예. 부모님도 아이들 키우는 데만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쌓아놓으신 거 없으신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아주 낯설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의견차들이 형제들 사이에 있을 때 좀 이야기를 좀 잘 풀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중재하는 사람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지혜로워야 돼요. 중재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첫마디를 어떻게 꺼내는가에 따라서 반감이 들어서 네. 정반대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악연, 서운한 것들이 다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그 한 가지만 딱 떨어져서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중재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나는 절대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당위. 그게 너무 강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여지를 좀 넉넉하게 두면 그 안에서 뭔가 조율이 되는데 절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네. 30만 원이면 너도 30만 원 내야지.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부닥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30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부분이 좀 무리수였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이러이러한데 너는 어느 정도 보탤 수 있니? 뭐 이제 이렇게 좀 열린 대화를 좀 했으면 네네. 뭐 누나 나는 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분명히 누나도 네. 며칠 밤낮을 고민을 하면서 그렇죠. 30, 3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긴 하셨을 텐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였냐 이 얘기를.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청취자들도 네. 이제는 정말 노후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그러니까 되겠구나라는 말이에요. 거를 아마 더 많이 느끼실 텐데 네네. 과거의 부모님은 자식이 성장시키는 데까지만 하면 그다음엔 자식들이 그 노후를 이렇게 부양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별 걱정 없으셨어요. 네네. 과거에는 네. 자식이 곧 나의 노후 대책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는 자식들도 각자 이렇게 자기 살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노후 준비를 요즘은 신혼 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네. 사람들
별로 많지 않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 아이들 그 학원비 하나를 줄여서 그거로 연금보험처럼 노후 대책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어요. 꾸준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은 하고 있으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 혹은 아이들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당장 준비에 액션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말씀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소한 내 자식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거. 네. 내가 자녀들한테 짐이 안 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아주 훌륭한 노후 대비입니다. 그게 반드시 돈뿐만은 아니고요. 네.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들이 맨날 싸워가지고 결혼한 자식들이 계속 우리 부모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그 부모 위치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럼요. 잘 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큰 부담을 엄청난 유산을 주는 거죠. 유산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장 과정,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2명, 3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공평하게 이 애정 분배를 잘 했는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차별을 좀 느꼈다든지 이게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정서적인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누구 한 사람을 또 유독 더 많이 예뻐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형제자매 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알다시피 너만 예뻐했잖니.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정말 부모는 공평하게 잘 이 애정 분배를 잘했는가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뭐라고서는 그냥 쉽게 해서 넘어갈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